자, 문제 보겠습니다. 4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수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자, 3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 조합이란 얘기죠. 그것도 중복한다 그랬으니까 중복조합.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데 우리는 중복을 해서 선택한 3개를 뭐 하냐면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한 게 10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1, 2, 4라는 아주 작은 숫자들이니까 100을 곱해서 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1만 하더라도 이미 1밖에 안 되니까 1, 1, 2, 1, 1, 4, 1, 1, 8 상당히 많은 경우가 100을 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의 경우 어떤 겁니까?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거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자, 여사건을 빼겠습니다. 자, 여사건이라는 것은 3개를 곱한 것이 100을 넘지 100 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세 수의 곱이 100을 넘어버리는 경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커져야 되니까 8을 3번 곱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9제곱, 512, 100을 넘어버리죠.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8, 4라고 한번 써보게 되면 2의 6제곱에 2의 8제곱 얼마? 256 넘어버리죠. 8, 2를 쓰게 되면 2의 7제곱 1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또 이거 8, 1 이건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64여서 100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만들 게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을 2번 쓴 거는 이미 다 찾았으니까 8을 한 번 쓰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8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바보네요.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전부 다 곱하면은 2의 3, 5, 7, 7제곱 그래서 128이 되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100을 넘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100을 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 그래서 답이 아닌 게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의 순서쌍.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쌍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우선 3에서부터 A, B, C, D,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3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죠.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숫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을 뽑았다. 3, 5, 7 이렇게 뽑는다면 제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여기는 A, B, C, D라는 것은 이미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거 얘가 D, 그 다음에 C, 그 다음 두 개는 A와 B가 된 겁니다. 왜?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결국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똑같은 것을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몇 개를 뽑으면 됩니까? 4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8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8, H4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자,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의 함수 중에서 자, 이것일 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우선 여기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1, x2라고 얘기할 때 fx1 함수값, fx2 함수값 이렇게 된 거죠. 자, 1, 2, 3, 4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숫자 두 개를 비교했는데 x 값이 크면 큰 x, 그런데 반대로 그거의 함수 값은 작다 이렇게 된 겁니다. 큰 숫자가 될수록 값이 작아지더라. 1, 2, 3. 큰 숫자가 될수록 큰 x 값이 될수록 값이 작아지더라. 결국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네 개의 숫자를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보세요. x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장 큰 숫자는 선택이 되어 있는 숫자 4개 중에 가장 작은 숫자,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숫자로 꼭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방법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크기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4개를 선택만 해주면 바로 자동으로 대응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다 또는 작다라는 이 결정 조건이 있을 때는 대응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가 결정이 돼 있을 땐 너희들의 함수값 4개를 선택만 해주는 조합으로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뭐가 들어있죠? 등호가 들어있습니다. 등호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먹은 숫자를 또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은 숫자를 또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만 하는 조합 중에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등호,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중복 조합으로 선택을 바꾸어서 푸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큰 숫자는 작은 값으로의 순서가 결정이 됐다. 조합, 같아져도 된다. 중복 조합. 그렇다면 이 문제는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로 풀겠습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1, 2, 3, 4 1, 2, 3, 4, 5, 6, 7 자, 그러면 값이 커질수록 x가 함수값은 반대로 작아지더라. 몇 개를? 4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찾는 겁니다. 몇 개를 대상으로 7개의 숫자 중에서 얘네들이 가질 숫자 4개를 중복해서 뽑는다. 7, H, 4 이렇게 써주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제일 큰 숫자니까 반대로 제일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2라는 숫자는 그 다음 큰 숫자에 가야 되겠죠. 4. 자, 이제 3이라는 게 중요한데 3이라는 숫자는 2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 3이 2를 먹으면 4는 4를 먹을 수 없죠. 3하고 4 중에서 3이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이 4보다 더 커야 되죠. 그렇다면 3은 2를 먹을 수 없으니까 3은 뭘 먹어야 됩니까? 4를 먹고 4는 2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허락이 되더라도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조건. 여기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A, B, C 곱한 것이 홀수. 이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A, B, C는 모두 홀수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A, B, C는 홀수인데 그 홀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크기의 순서가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1, 3, 5라는 홀수 3개를 선택했다면 이때는 가장 큰 숫자가 C,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1이 돼야 됩니다. A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크기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홀수를 선택해 준다면 자동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누가 A, B, C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대상 중에서 얘네들이 가질 숫자 몇 개? 3개를. 자, 그런데 그 선택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도 됩니까? 네, 중복하여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해서 선택을 해도 되는 중복순열의 문제로 풀이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A, B, C가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뭔지 봐야죠. 얘네들은 홀수인데 얼마를 넘지 못해? 20을 넘지 못하니까 20 이하의 홀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1, 3, 5, 7, 9, 11, 그 다음에 13, 15, 17, 1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습니까? 3개를 뽑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될 겁니다. 자, 4종류의 사탕 중에서 15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자, 초콜릿 사탕은 4개 이하, 바카 사탕은 3개 이상, 딸기 사탕은 2개 이상, 버터 사탕은 1개 이상.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뽑은 걸 계속 뽑아갈 수 있죠. 그러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초콜릿 사탕은 4개를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초콜릿, 바카, 딸기, 버터라고 얘기할 때 초콜릿 사탕, 바카 사탕, 딸기 사탕, 버터 사탕의 개수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그 개수가 15개가 되는데 조건의 상태를 보면 제가 바카사탕을 좋아해서 바카사탕을 계속 뽑다 보면 15개까지 넘을 수 있습니다. 딸기, 버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초콜릿 사탕이라는 것은 계속 뽑아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개의 개수 중에 성질이 다른 숫자가 바로 뭐냐면 초콜릿 사탕의 개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조건은 초콜릿 사탕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푸는 게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그럼 초콜릿 사탕을 4개라 그랬으니까 실제 4개라고 쓴다면 자, 나머지 숫자들 3개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되죠? 11개. 자, 그러면 이 조건을 4개인 경우에 대해서 답을 구한다는 얘기니까 3개 중에서 중복하여 11개를 뽑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도 바카사탕은 3개라는 꼭 조건이 있으니까 꼭 뽑아야 되는 개수를 먼저 뽑죠. Y' 3개를 먼저 뽑고 더 뽑겠다. 그 다음 Z' 2개를 먼저 뽑고 더 뽑겠다. 그 다음 W' 1개를 먼저 뽑고 더 뽑겠다. 그래서 11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때 Y', Z', W'은 하나, 둘, 3개를 합치면 6개니까 11에서 6을 빼면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3개가 되었을 때는 12개가 되고 여기는 이 값은 여기 똑같이 6이라는 개수가 넘어가는데 그게 12개에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6. 2개를 뽑았을 때는 여기가 13개가 되고 여기는 13개에서
6개를 넘기니까 얼마가 되겠죠? 여기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개를 뽑을 때 걔는 14개가 되고 14개에서 6을 갖다 빼니까 8. 마지막 경우죠. 초콜릿이 0개일 때는 15개가 되고 15개에서 6개를 먼저 뽑아야 되니까 여기는 9개가 됩니다. 여기 15개요.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5개, 6개, 7개, 8개, 9개를 뽑는 거니까 중복해서 뽑겠죠. 3H5 계산하시고요. 3H6, 3H7, 3H8, 3H9라고 각각 계산하셔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어렵게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흰색 탁구공 8개,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학생이 흰색 탁구공과 각 학생이 각각 3명 모두 다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 각각 1개 이상씩 갖도록. 그럼 이 말은 적어도 1개 이렇게 이상을 갖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꼭 1개씩은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어 줄 때 먼저 줘버리면 되겠습니다. 흰색 탁구공,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인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 B, C라는 3명의 학생. 자, 3명의 학생이 1개를 가졌다. 그럼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1개가 흰색이냐, 그 다음에 주황색이냐, 오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2개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과 주황색을 합쳐서 한꺼번에 나눠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8개와 7개를 합친 15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흰색은 흰색대로,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되겠죠. 흰색 8개를 3명에게 나누어 주는데 공을 1개씩을 꼭 줘야만 되기 때문에 1개씩을 미리 줍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이 8개가 돼야 되니까 1개씩을 미리 준다. 1개씩을 미리 준다. 1개씩을 미리 준다. 그렇다면 이것이 8개가 되기 때문에 X 프라임, Z 프라임은 얼마가 되죠? 5. 그러면 세 종류의 문자에서 중복해서 5개를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3H5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시 오렌지색 7개를 똑같이 나누어 줍시다. 그럼 얘네들도 적어도 하나씩 줘야 되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1개씩 주면 몇 개가 남죠? 4개. 그럼 여기에서 3개에서 중복해서 4개를 뽑는 거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연이어서 뭐 해줘야 돼?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세 그릇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할 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선 다른 과일 5개 중요하죠. 3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이거 역시 다른 그릇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파벳으로 구분을 했으니까요. 그럼 A 그릇에는 과일을 2개만 한정사, 더 이상 적어도 많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 과일 3개는 A가 아닌 B와 C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A에는 과일이 2개 담겨져 있지만 B와 C에는 3개를 담을 때 이 3개는 꼭 과일을 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꼭 담아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과일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달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과일, 2번 과일, 3번, 4번, 5번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있죠. A 장소, B 장소, C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조건이 되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릇은 장소, 들어가는 과일은 대상,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장소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죠? 누군지는 상관없이 2명만, 들어가는 순서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2명을 선택을 해 줍시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O, C,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해 줘야 되는 건 나머지 3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명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당신 어디 들어갈 거야? B 또는 C에 들어가겠죠. 이 3번이라는 과일이 B에 들어가는 것과 C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그릇이 똑같았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입장에서는 B, C 2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3번 과일이 결정하는 것은 2가지, 4번 과일이 결정하는 건 2가지, 5번 과일이 결정하는 것도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 자, 우선 정수가 3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가조건 3개를 더해서 6이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좌표 평면에 A, B, C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점이 일직선일 때의 조건을 한번 해봅시다. 자, 3개의 점이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 3점의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개의 기울기를 구하고 여기 있는 2개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똑같을 때 우리는 3점이 일직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써볼까요? 2 빼기 1, x 증가량, b 빼기 a, 이게 기울기. 자, 그 다음 3 빼기 2, x 증가량, 이게 c 빼기 b, y 증가량. 그럼 여기 있는 이 분모값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b-a는 c-b랑 똑같아야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2b, 그건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좋아졌는데요. 이 문자 3개 사이의 관계식이 저기랑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a 더하기 c를 얘한테 집어넣어주면 얘는 3b가 되고, 그럼 3b가 되었기 때문에 걔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b는 잠깐만요. 3b라는 값이 6.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2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2 고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a, c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이거 무엇인지 아세요? 자,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b는 2라는 숫자로 고정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건 답으로 쓰면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b는 2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c는 얼마가 됩니까? 4. 그럼 써봅시다. 여기에서 음이 아닌 정수들로 구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0일 때는 4, 1일 때는 3, 2일 때는 2, 3일 때는 1, 4일 때는 0. 그럼 b는 여전히 2라 그랬으니까 순서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경우에는 A, B, C 순서쌍을 그대로 써보면 0, 2, 4, 1, 2, 3, 2, 2, 2, 3, 2, 1, 4, 2, 0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는 저기 모두 다 일직선에 있다는 답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답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뭐가 돼? 여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답이 되는 전체 가지수에서 안 되는 걸 빼버리면 되는 여사건을 찾았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써보면 3개의 숫자를 더해서 6이 되니까 3종류에서 6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답이 아닌 경우가 몇 가지였죠? 5가지였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거듭제곱이죠. 3개를 곱한 게 2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자, 1보다 큰 자연수, ABC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순서쌍의 개수, 얘네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느냐. 자, A에다 B에다 C에다 곱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한 게 곱한 결과가 2의 거듭제곱이 되었다는 건 자연수들의 곱이 2의 거듭제곱으로 됐으니까 여기에는 2로만 구성이 됐다는 얘기고, 그 2가 총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n개의 2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결국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얘도 2, 얘도 2, 얘도 2를 가지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2를 전부 다 곱해 보니까 n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A가 가지고 있는 2를 x개, B가 가지고 있는 2를 y개, C가 가지고 있는 2를 z개라고 했으면 이 3개를 더한 값이 뭐가 돼야 된다? n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A, B, C라는 숫자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네, 1보다 커야 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자, 1보다 크다는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것들은 반드시 이 한 개는 꼭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1보다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x, y, z라는 것은 x, y, z 바로 개수를 얘기하는데 그건 한 개 이상이 되는 개수. 그래서 한 개씩을 주게 되니까 똑같은 세 종류에서 중복하여 n개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씩을 먼저 뽑아버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것이 한 개씩을 뽑았으니까 몇 개? n-3개가 남고 3개의 종류에서 n-3개를 뽑는 중복 순열의 개수하고 똑같으니까 3 h n-3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계산한 게 얼마란 얘기죠? 28. 정리를 해보니까 3 플러스 n-3 마이너스 1 c n-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니까 n-1c n-3. 자, 그럼 양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 결과를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쓴다? n-r은 nc n-r 이 공식을 적용시켜서 쓰게 되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바뀌죠. n-1c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 2 써봅시다. 2분의 n-1 n-2 그게 얼마? 28. 그러면 두 개를 계산해 준 것이 얼마냐? 56. 8, 7에 56이니까 얘가 8, 얘가 7. 그래서 n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그렇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순서쌍의 개수. 조건이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3개의 숫자를 더해서 7이 되었다라는 사실로서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7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으니까 중복하여서 그래서 3, H,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전체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자, 하지만 이 ABC라는 것은 조금의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되는데 자, 여기 곱한 것이 8의 배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2의 A승, 4의 B제곱. 그렇다면 얘는 2의 A 플러스 2B 제곱이죠.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곱해져 있는 2의 개수가 곱해져 있는 횟수 8이라고 하는 건 2,
3번 곱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2의 세제곱이었다면 8이기 때문에 8의 배수가 맞습니다. 2의 4제곱이었다면 2의 세제곱에다 2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8에다 2 곱한 거 8의 배수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한 게 8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a 플러스 2b가 바로 3 이상이 되는 숫자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경우 중에서는 이 곱한 횟수가 3 이상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로 여사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기 있는 경우들 중에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니까 바로 a 플러스 2b가 얼마? 3보다 작은 경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a하고 b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2b가 얼마? 2. a 플러스 2b가 얼마? 1. a 플러스 2b가 얼마? 0.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찾으면 되니까 자, 2가 되는 경우 만들어 봅시다. a가 2일 때 b가 0이면 되죠. 자, 두 번째 a가 0일 때 b가 1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는 1일 때 0 써야죠. 2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A, B, C의 순서상을 쓰면 선생님 C는 네 맞죠. 이 네 가지 경우마다 A와 B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더해서 7이 되는 C는 얼마? 5. 더해서 7이 되는 C는 얼마? 6. 7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순서상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순서상에서 여사건의 가지수 몇 가지? 4가지를 빼주면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전개식에서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아주 보편적인 문제죠. 3x 플러스 y 6. 자, 이것은 6개의 괄호가 있다. 자, 그 중에서 각각의 괄호에 3xy가 들어있다. 자, 그럼 여기에 x제곱 y 4제곱이 됐다는 건 이 6개의 괄호 중에서 3x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괄호가 2개란 얘기죠. 그래서 6곳 중 2곳에서 3x를 뽑아서 곱하기를 했을 때 이게 생깁니다. 그럼 나머지 4곳에서는 뭘 뽑았겠습니까? 3x가 아닌 y를 뽑아서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6곳 중에서 2곳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 6c2라고 써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항의 개수는 6c2, 3의 제곱, x의 제곱, y의 4제곱. 바로 요만큼 이 숫자, 이것이 이 항에 전개했을 때 개수가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항 개수 문제입니다. 전개식에서 4개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4승. 분수가 있을 땐 무슨 항으로 먼저 써주죠? 네, 일반 항으로 먼저 표현을 해줍니다. 자, 전체 8개 중에서 자, x를 선택한 괄호가 몇 개냐? 선택의 문제죠. 8c r에서 x를 선택했다면 x는 r제곱, 그 다음 x분의 2는 나머지 8-r개만큼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얘를 거듭제곱의 지수 형태로 바꿔주니까 8cr 2에 8-r 그 다음 x로 얘기하니까 x는 2r-8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했던 차수가 바로 얼마냐면 x의 4제곱 차수이기 때문에 자, r이라는 걸 풀어주니까 r은 얼마가 되죠? 6. 그럼 여기에다가 6 집어넣으니까 8c6에 2의 제곱. 그래서 요것을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가 됩니다. 자,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개식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의 전개를 해야 될까요? 한 번, 두 번. 자,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전개했을 때 각각의 항들의 정보를 모르니까 여기는 일반항 R을 이용해서 여기는 S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4개 중에서 R번 마이너스 X를 뽑았다. 그러면 나머지 주머니에서 괄호에서는 4 마이너스 R번만큼 뽑히겠죠. 자, 여기서도 이항 정리를 써보니까 3개의 S라고 쓰겠습니다. S번이면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X의 S승, 그 다음에 2의 3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일반항과 여기에 일반항을 한 번 더 곱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계수하고 변수를 정리해 보니까 자, 4CR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죽이고요. 얘 나갑니다. 여기도 나갈까요? 3CS 자, 그 다음 여기는 2에 3-S 자, 그러면 여기는 2개가 남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에 R 플러스 S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 그거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바로 얘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X의 뭐가 돼요? 제곱. 자, 그러면 R 플러스 S라는 게 2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문자들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괄호가 4개가 있었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숫자는 0에서부터 4까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0에서부터 S는 3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바꿔갑니다. 0일 때 2, 1일 때 1, 2일 때 0 이렇게. 그래서 이 3가지의 숫자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들의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써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써보니까 4C0, 3C2, 그 다음에 S가 2니까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니까 1승.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이너스라는 숫자 역시 부호가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 2개 더하니까 얼마? 0제곱이니까 2제곱이니까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4C1 3C1 그 다음에 여기는 1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니까 얼마? 2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근데 더한 값이 전부 다 2로 짝수니까 이건 사실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4C 여기는 R이니까요. 4C2 3C0 그러면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여기는 3개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하기를 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xn-1의 개수 첫 번째 2의 x 플러스 a의 n제곱에서 자, xn제곱의 개수를 쓰면 2 nc n-1 x의 n-1 그러면 전체 괄호의 개수가 n개니까 하나는 a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정리하게 되면 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를 곱해준 거니까 2a의 nc n-1 이게 첫 번째 개수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저기에서의 전개식에서의 이거의 개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x-1에 자,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네요. 자, 여기에서 xn-1이 생기려면 여기에서 생긴 걸 한 번 더 곱했을 때 xn-1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 여기에서는 1승을 더 곱했을 때 이게 되는 거니까 n-2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NC2, NC n-2에 x의 n-2제곱 그 다음 거기에다가 또 a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써준 게 첫 번째 경우에서의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얘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다 뭘 곱해야 되냐면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nc n-2 a 제곱에 x의 n-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여기에서 생긴 게 이렇게 곱해질 수 있죠. 두 번째 경우 2번. 자, 2번의 경우는 여기에서 나온 일반항이 이거 되기 위해선 상수에 곱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대로 n-1차가 돼야 되죠. nc n-1에 x의 n-1제곱 a의 1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곱하죠?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네 두 개를 다 곱해주니까 nc n-1에 a 뭐 해야 돼? 빼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두 번째에서의 x n-1승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같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자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자, 이 a에 이걸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nc 1과 똑같아졌고요. 같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걸 써보니까 자, 얘는 nc 여기서 이거 빼니까 2하고 똑같죠. 그래서 a 제곱에 nc2 이거랑 똑같고 빼기 얘는 nc1과 똑같으니까 a의 nc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만 남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를 하나씩 없애주고요. 자, 여기 2 남고 컨비네이션을 정리하면 n. 자, 여기는 a가 하나 남아있고요. nc2니까 2분의 n, n-1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a가 없어졌는데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 넘어가니까 3은 2분의 a의 n-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니까 6이 되고요. a의 n-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 더 이상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a의 문자의 조건이 뭐냐면 자연수. 그럼 자연수기 때문에 곱해서 6이 되는 자연수. 6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 6의 약수라고 얘기했고 여기 있는 숫자대로 써보니까 1, 2, 3, 6이 되는 경우마다 얘가 6, 3, 2,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n 값을 구해서 실제로 곱하기를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만 해주면 a가 1일 때 n-1이 6이란 얘기니까 이때 n은 얼마입니까? 7.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7이다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경우들도 계산을 하셔서 그 중에서 큰 걸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그마가 있고요. 더했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뭔지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식을 조금 간단히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 2kc1 자, 컨비네이션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여기는 전부 다 무엇만 썼습니까? 홀수만 썼죠. 자, 정리를 해보면 2kc0, 2kc1, 2kc2에서 2kc, 2k-1, 2kc, 2k 이렇게 연이어서 쭉 더했을 때 그것이 바로
2에 2k 거듭제곱이 되고,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다 뭐만 더했습니까? 홀수 번째만 더했죠. 그럼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따로 더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전체를 더했을 때에서의 뭐가 되더라? 딱 절반의 값이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2분의 2의 2k 제곱을 써주면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식 이렇게 바꾸겠죠. f의 n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자리에 2에 2k-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시그마라고 얘기하는 값을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이건 합을 뜻하고 무엇을 더했냐면 이것으로 계산이 되는 항들을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한 항이 뭔지 알고 싶으면 얘를 거듭제곱, 대입해서 전개시켜 보면 되겠죠. 자,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의 1제곱 더하기라는 뜻이니까요.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총 1부터 n까지 n개를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3을 집어넣게 되니까 2의 5제곱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2의 제곱씩 곱해지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정리해주면 얘가 바로 공비, 얘가 첫 항. 4-1에 2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f의 n. 그럼 거기에다 5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